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꺼내들 이야기는 어쩌면 여러분이 지금껏 들어본 국제 정세 분석 중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여러분의 지갑과 삶을 위협하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바로 대만 해협입니다. 현재 대만 해협은 전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화약고로 불리고 있습니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공개석상에서도 거리낌 없이 무력을 써서라도 대만을 통일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미국은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며 핵 항공모함을 앞세운 항모전단을 대만 인근 해역에 배치하고 대만에 대한 무기 지원을 공식화하고 있습니다. 양측의 신경전과 군사적 긴장감은 날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으며 세계의 군사 전문가들과 정보기관들은 대만 해협에서의 무력 충돌 가능성을 과거 어느 때보다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뉴스를 접하는 많은 한국인들의 반응은 놀라울 정도로 태평합니다. 중국과 미국이 싸우는 건데 우리가 무슨 상관이야? 대만은 바다 건너 남의 나라 이야기잖아. 우리만 조심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반응들이 수두룩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엄청난 착각입니다. 아니, 우리의 목숨과 재산을 담보로 하는 위험천만한 착각입니다. 만약 대만 해협에서 총성이 단 한 발이라도 울리는 순간 한반도는 그 누구의 의지와도 상관없이 즉각적으로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평생을 모아 투자한 주식이, 온 가족이 함께 마련한 아파트가, 은퇴 이후를 위해 한 푼 두 푼 쌓아온 연금과 적금이 말 그대로 휴지 조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주류 뉴스에서는 절대 이 정도로 깊이 파헤치지 않는 대만 전쟁 발발 시 주한미군 차출이 촉발하는 한국 안보와 경제의 끔찍하고도 소름 돋는 나비 효과를, 그 인과관계 사슬을 하나하나 끊어가며 낱낱이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머릿속에 그려보겠습니다. 어느 날 새벽 중국 인민해방군이 대만을 향해 수백 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최전격적인 공습을 개시합니다. 동시에 중국 해군의 함정 수백 척이 대만 해협을 빼곡히 메우며 상륙작전을 준비합니다. 전 세계는 충격에 빠지고 미국 대통령은 즉각 군사 개입을 선언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과하는 질문 하나를 던져야 합니다. 미국은 대만을 구하기 위해 군대를 어디서 끌어오는가? 미국 본토, 즉 캘리포니아나 하와이에서 항공모함과 전투기가 대만 해역까지 도달하는 데는 최소 수주일이 걸립니다. 전쟁이란 초반 24시간, 48시간이 전황을 결정짓는 싸움입니다. 미국에게 그 시간적 여유는 없습니다. 결국 미국이 가장 먼저 눈을 돌리는 곳은 대만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배치되어 있는 미군 기지들입니다. 그 삼각형의 꼭지점들을 살펴보면 일본 오키나와의 주일미군, 태평양의 전략기지 괌, 그리고 대한민국 평택 캠프 험프리스와 오산 공군기지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입니다. 이 가운데 주한미군은 단순히 비무장지대를 지키는 보병부대 정도로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주한미군 제7공군은 F-16 파이팅 패컨 전투기를 비롯한 최첨단 전투기 수십 대와 함께 적국의 심장부를 꿰뚫어 보는 U-2 고고도 정찰기, 북한과 중국의 전자 신호를 실시간으로 낚아채는 RC-135 전자정찰기 등 아시아에서 손꼽히는 핵심 공군 자산과 정보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대만 해협의 제공권을 장악하고 중국 해군의 상륙작전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이 오산과 군산에 배치된 주한미군의 공군 전력이 절실합니다. 군사적 합리성에 따라 미국은 주한미군의 핵심 공군 전력과 첨단 정보 자산을 대만 방어 작전에 투입하는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동해 여부와는 별개로 말이죠. 바로 이것이 끔찍한 나비 효과의 첫 번째 날갯짓입니다. 자, 이제 상상해 보십시오. 주한미군의 F-16들이 대만을 향해 줄지어 오산 하늘을 날아오릅니다. 최첨단 정찰 자산들도 함께 빠져나갑니다. 그 순간 한반도에는 지금까지 우리의 머리 위에서 해구산처럼 드리워져 있던 미국의 최강 공군력이 거쳐나가는 치명적이고 거대한 안보 공백이 발생합니다. 이 상황을 가장 예리하게 주시하는 눈이 있습니다. 바로 북쪽의 김정은입니다. 북한은 지난 수십 년간 단 하나의 전략적 목표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한반도에서 미군을 몰아내고 그 기회를 틈타 적화 통일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 꿈을 실현하는 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주한미군의 존재였고,
특히 압도적인 공군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최대의 걸림돌이 스스로 한반도를 떠나 대만으로 날아가 버린 겁니다. 여러분이 김정은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역사상 유례 없는 기회를 그냥 흘려보낼 수 있겠습니까? 김정은은 즉각적으로 움직일 것입니다. 단번에 전면전을 택하기에는 리스크가 있지만 그보다 훨씬 정교하고 위험한 방식을 택할 것입니다. 서해상에서 연평도나 팽령도를 향한 포격 도발을 감행하거나 동해로 탄도미사일을 연속으로 쏘아 올리며 무력 시위를 벌이고 전방 부대에 비상 전투 태세를 하달하며 한반도를 일촉즉발의 긴장 상태로 몰아넣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중국이라는 변수가 더해집니다. 중국은 미국의 전력이 한반도에 묶여 대만 해협으로 오지 못하도록 물밑에서 북한을 부추기고 지원하며 한반도의 인위적인 위기를 조성하는 데 사활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중국의 지원을 등에 업은 북한의 도발은 더욱 거칠어질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우리는 대만 전쟁이 터지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지도 위에서 우리 코앞의 전쟁 위기국으로 자동 분류되는 처지가 되는 것입니다. 안보의 위기가 닥쳤을 때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것은 총구가 아니라 시장입니다. 경제의 붕괴는 총알보다 훨씬 빠르게 그리고 훨씬 광범위하게 우리의 삶을 파괴합니다. 한반도에서 안보 위기가 고조된다는 뉴스가 전 세계 금융시장에 타전되는 순간 한국 시장에 들어와 있던 외국인 투자자들은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밖에 없습니다. 일단 빠져나가야 한다. 한국의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외국인 자본의 규모는 수백조 원에 달합니다. 이 거대한 자금이 이른바 셀코리아 셀코리어 한국을 팔아치워라를 외치며 썰물처럼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코스피 지수는 폭포처럼 쏟아집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같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간판 기업들의 주가가 외국인들의 매도 폭탄을 맞으며 하한가를 연속으로 갱신합니다. 전쟁 위기 시나리오가 최악으로 치달을 경우 코스피 지수가 순식간에 1000포인트 아래로 붕괴되는 시나리오도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노후 준비를 위해 차곡차곡 사모아온 주식과 펀드, 연금 저축의 가치가 반토막, 어쩌면 그 이하로 떨어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주식시장의 폭락은 외환시장의 재앙으로 이어집니다. 외국인들이 한국 자산을 팔아치우고 달러를 사서 떠날 때 한국 시장에서는 원화 공급이 넘쳐나고 달러는 씨가 마릅니다. 그 결과는 하나입니다. 원달러 환율의 폭등입니다. 현재 한 달러에 1,400원 안팎을 유지하고 있는 환율이 1,500원을 거침없이 뚫고 1,800원, 경우에 따라서는 2,000원을 돌파할 수 있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환율이 1,900원대까지 치솟았던 그 악몽이 재현되는 것입니다. 환율의 폭등이 왜 우리 삶과 직결되는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은 석유를 한 방울도 생산하지 못합니다. 먹고 사는 데 필요한 밀, 옥수수, 콩 등의 곡물도 상당 부분 수입에 의존합니다. 이 모든 것의 가격은 달러로 결정됩니다. 환율이 2배가 된다는 것은 수입 원자재 가격이 2배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내일 아침 주유소의 기름값은 리터당 3,000원을 넘어설 것이고 장을 보러 나간 슈퍼마켓의 물가는 사흘 전과 비교해도 체감할 만큼 뛰어올라 있을 것입니다. 기업들의 생산 원가는 폭등하고 가정들의 생활비는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납니다. 이것이 제2의 IMF 사태, 즉 물가 폭등과 경기 침체가 동시에 찾아오는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끝이 아닙니다. 어쩌면 가장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타격은 따로 있습니다. 지도를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수출 물동량과 수입 에너지의 흐름을 추적해보면 하나의 공통된 길목이 나옵니다. 바로 대만 해협과 남중국해입니다. 중동에서 오는 우리의 생명수, 원유와 천연가스를 실은 유조선들이 지나는 길목이 이곳입니다. 삼성과 하이닉스의 반도체, 현대와 기아의 자동차를 싣고 세계로 나가는 컨테이너선들이 지나는 길목이 바로 이곳입니다. 우리나라 에너지 수입량의 90% 이상, 전체 수출입 물동량의 30%가 이 한 줄기 바닷길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생명선이 이 좁디 좁은 해협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대만 해협에서 전쟁이 발발하는 순간 이 바닷길은 즉각 전쟁 구역이 됩니다. 중국 해군이 봉쇄하고 미국 해군이 맞서며 기뢰가 뿌려지고 미사일이 날아다니는 구역을 민간 화물선이 지나갈 수는 없습니다.
선박 보험사들은 즉각 해당 해역에 대한 보험 서비스를 중단할 것입니다. 보험 없이는 배를 띄울 수 없습니다. 결국 이 항로는 완전히 막히는 겁니다. 당장 우리나라의 원유 비축량이 버틸 수 있는 시간은 약 100일 내외로 알려져 있습니다. 100일이 지나면 발전소가 멈추기 시작합니다. 공장들이 불을 꺼야 합니다. 가정의 냉난방이 끊깁니다. 반도체 공장 라인이 정지하고 자동차 공장의 컨베이어 벨트가 멈춥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 대한민국의 경제적 대동맥이 완전히 끊어지는 순간입니다. 공장들은 줄줄이 가동을 중단하고 일감을 잃은 기업들은 대규모 구조 조정에 들어갑니다. 대기업들도 도산의 위기에 처하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더 빠르게 무너집니다. 대규모 실업 사태가 쓰나미처럼 밀려옵니다. 부동산 시장도 예외가 아닙니다. 경기 침체와 금리 불안정 속에 집값은 급격히 하락하고 영끌을 해서 집을 마련한 수많은 가정이 순식간에 하우스 푸어의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이것은 시나리오가 아닙니다. 전쟁의 역사를 돌아보면 이런 일은 항상 일어났습니다. 1973년 오일 쇼크 때 아무 관계도 없어 보이던 대한민국이 어떤 타격을 받았는지 우리는 이미 역사에서 배웠습니다. 그때보다 훨씬 세계화되고 훨씬 촘촘하게 연결된 지금의 경제 구조에서 대만 전쟁의 충격파는 비교도 할 수 없이 클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을 겁주기 위해 꺼낸 것이 아닙니다. 근거 없는 공포를 퍼뜨리려는 것도 아닙니다. 강대국들이 패권을 놓고 격돌하는 지정학적 격변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막연한 낙관론을 껴안고 설마 우리한테까지 불똥이 튀겠어? 라고 안주할 여유가 없습니다. 냉혹한 국제정치의 현실은 낙관론을 배려해주지 않습니다. 불행하게도 국제사회는 약자의 무지와 방심을 기다려주지 않는 곳입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현실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대만 해협의 위기가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인과관계 사슬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각자의 수준에서 준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자산을 원화 하나에만 집중시켜 두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달러나 금 같은 안전자산으로의 분산이 왜 단순한 재테크 전략을 넘어 생존의 문제인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국가적으로는 특정 수출입 항로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며 어떤 외부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을 자주 국방력을 키우는 것이 선택이 아닌 생존의 필수 조건입니다. 역사 속에서 강대국들의 패권 전쟁에 끼어 속수무책으로 희생당한 소국들의 사례는 셀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의 사례도 있습니다. 지정학적 위기를 냉정하게 분석하고 선제적으로 대비함으로써 오히려 위기를 도약의 발판으로 삼은 나라들도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그 후자의 역사를 써가야 합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의 무기를 원조받아야 했던 나라가 이제는 유럽의 방어선을 책임지는 무기를 수출하는 나라가 된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은 항상 위기 속에서 더 강해졌습니다. 다가오는 폭풍을 미리 알고 준비하는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의 차이는 결국 그 폭풍이 지나간 뒤 어디에 서 있느냐를 결정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이 세계를 바라보는 눈을 한 뼘 더 넓히는데, 그리고 여러분 자신과 가족을 지키는 현명한 판단을 내리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준비한 딥다이브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무겁고 어려운 주제였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가 반드시 알고 대비해야 할 현실이기에 최대한 정직하게 파헤쳐보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공중파 뉴스에서는 이 깊이로 다루기 어렵습니다. 바로 그래서 이런 채널이 필요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구독과 응원이 이 콘텐츠를 지속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시각을 넓히고 자산과 삶을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아직 이 채널이 낯선 분들께는 오늘 이 영상을 하나만 공유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주류 언론이 겉핥기로 지나치는 국제 정세의 민낯과 우리 삶에 직결되는 날카로운 분석으로 반드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